시장에서 돌을 수여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2차전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매수해야 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왜 반도체가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에서 심지어 오늘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주도주들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도체가 왜 신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신 건 이 하이먼민스키 모델이라고 개인 투자자가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갈 때 심리를 표현해둔 그래프인데, 현재 에코프로의 일봉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 최고점이 현재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150만원이죠. 이때 이제 에코프로가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때가 이제 에코프로가 약 50만원 정도인데, 이때부터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뚝 끊겼어요. 이때부터 증권사에서 단 하나의 리포트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개인 투자자의 열광과 탐욕과 환상을 통해서 에코프로는 무려 150만원이라는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2차 하락 페닉셀이 나온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현재 환매수를 통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2차전지 테마, 우리가 그냥 돈만 넣으면 돈 복사가 되던 이 테마가 절대 죽지 않았다, 2차전지는 2030년까지 성장성이 너무나도 확고한 테마다, 이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럼 현실 부정 단계까지 왔고, 다음 주 에코프로가 120만원까지 반등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더해서 확신을 갖겠죠. 이 에코프로는 죽지 않았다, 우리가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테마는 2차전지밖에 없다, 확신을 가졌을 때 공매도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대차장고를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 구간부터 이제 공포와 투매가 대규모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 투매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에코프로 주가는 80만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이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시청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환매수가 나온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에코프로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공매도 대차장고가 2.5배 이상 올랐다고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럼 이 늘어난 대차장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 상환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밑에서 상환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이 공매도 주체는 여기서 환매수가 나온 이유가 얘네들은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수익 실현에 한 차례 성공을 한 거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이런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반발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혹은 다시 에코프로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런 현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약 125만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125만원의 기준은 정확하게 127만원이 주가의 하락을 딱 절반 정도 되돌린 수준, 피보나치 수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0.5 구간이 127만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이 이제 상승 추세의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점을 그려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공매도가 폭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에코프로 BM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매도가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금양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고, 광산 이슈가 실체화되는 경우에는 금양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공매도 주체도 금양을 쉽게 건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와 포스코퓨처엠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매도 거래 대금이 어제부터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 이때 이제 7월 26일에 공매도 대차장고가 급증했는데 정확하게 절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26일을 기준으로 거의
25% 빼고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월 26일에 공매도 대차장고가 급증했다가 약 2배 이상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거의 25% 물량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없어져서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숏스퀴즈 현상이 나올 때 애초에 이 종목들은 추가적인 급등 구간이 나올 때 여기서 공매도 대차장고를 상환하면서 얘네들이 손절을 했기 때문에 그 환매수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 이번에 정리한 물량들은 여기서 들어온 공매도 대차장고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을 낸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이미 맨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양의 공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의 평균 단가는 여기죠. 그럼 얘네들이 이 손실을 맨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떨국이 너무 좋은 상황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여기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 이제 환매수를 통해서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는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착각하고 물량을 대거 투입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틀 동안 과대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가 비중을 분명히 많이 쓰셨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한편으로는 주도주가 반등했기 때문에 역시 2차전지 테마가 현재 시장에서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이 만약 바닥이 아니라면?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매도가 돈으로 찍어 눌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흔들기만 해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흔들어도 대차장고가 이전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정말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흔들 수 있고, 심지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윈도 드레싱 현상, 월말 결산이 남아있죠. 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공매도 대차장고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반영이 돼서 약간의 변동성만 나오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개인 투자자의 투매와 공포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장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공매도 주체가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만 흔들어도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전지 주도주들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흔들바위 상태라는 거를 공매도 주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흔드는 액션을 줘도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기 시작할 거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포와 투매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포기 지점이 옵니다. 포기 지점이 왔을 때 이때서야 다시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실제로 2차전지 테마는 굉장히 좋은 테마에 속하고 2030년까지 성장성이 무한한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하는 테마예요. 하지만 그게 마켓 타이밍상 지금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HBM 모멘텀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보면은 현재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HBM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외국인 투자자가 7월 마지막 거래를 남겨놓고 왜 SK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수해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추세 전환점을 형성하고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을까요? 바로 2차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테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반도체 감산 이슈를 통해서 바닥을 찍었고, 바닥에서부터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확인이 된 테마예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이 없죠. 그리고 이 주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상승 동력 HBM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AI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확보한 테마가 바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반도체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 가장 첫 번째로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에 하나 2차전지 테마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경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과연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7월 27일 오전에 모두 수익 실현하고 현금화를 한 상태에서 현재 보유 중인 반도체 포트폴리오 무릉돈에서는 모든 종목 수익 중에 있다고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가 2차전지 폭등할 때 여기서 해지성으로 매수해둔 종목인데 오늘 20%의 수익 실현, 최고가 29,400원 저희 목표가 수렴하면서 전량 수익 실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테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차전지에 심취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기다려서 20% 먹는 거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하루 만에 20% 오르고 다음날에 40% 되고 다음날에 60% 됐으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파티 분위기에 아직까지 심취해 있는 게 아니라 파티가 종료됐다면은 이제는 파티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테마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험한 구간이 다 지나가고 실제로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의 전환점을 형성을 했을 때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험성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우리가 리스크를 배제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이 반도체 테마가 여러분들에게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2차전지 관련주 아직까지 폭탄 터지지 않았으니까 제발 현실로 돌아오시고, 이 위험성을 모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위험이 지나갔을 때 실제로 폭탄이 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터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다시 재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올 수익으로 진행할 거라고 알려드렸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든 날의 수익 실현 들어갈 거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웨이버스부터 오늘 레이저셀까지 모든 종목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2차전지 관련 테마, 저희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상한가를 한 차례 공략을 했어요. 실제로 최고가의 매도가 들어갔고요. 근데 제가 2차전지 테마를 절대 싫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험은 반드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